네 그 반짝반짝한 눈가리가 좋다. 이제 한 달 후면은 내 거 아이가?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요? 지금 그게 무슨 말이에요? 태풍상사 구조단체 아니에요. 뭐라 카노 이제 와서 우리 신발을 못 신대. 네가 해볼 수 있는 거 다 해보라고. 떨려요? 난 하나도 안 떨리는데. 우리 회사 최고의 상사맨 믿으니까. 이게 진짜 상사맨이다. 오화가 남긴 여운. 기다리고 기다리던 오화 다들 보셨나요? 댓글창이 그야말로 폭발했습니다. 이준호 연기 미쳤다. 눈빛, 표정, 대사, 호흡까지 긴장감 최고. 심장이 아직도 두근거린다. 는 반응들이 쏟아지며 이준호의 열연이 시청자들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았습니다. 오화의 백미는 단연 그 손바닥 도장 장면이었습니다. 물건 하나 제대로 못 보는 사채업자 희규, 박 대표의 빚은 5천만 원이 이자로 불어나 7천만 원이 된 상황. 여기서 태풍은 놀라운 제안을 합니다. 안전화 7천 개를 내가 팔아서 1억으로 만들어줄 테니 대신 물량 모두를 나에게 줘. 하지만 태풍의 계산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물량 500개만 건지면 끝? 아닙니다. 나머지 6,500개가 시장에 헐값으로 풀리면 안전화는 그저 싸구려가 되어버리고 500개로는 승산이 없는 게임이 되어버리죠. 그래서 전량 매수를 위한 딜을 제안하게 됩니다. 사채업자 희규는 태풍에게 조롱하듯 묻습니다. 그럼 내 두 눈을 담보로 걸어봐. 그 순간 태풍도 맞받아칩니다. 그럼 너도 1억 먹고 영원히 떨어져. 먹고 떨어지라는 거죠. 인주를 가져와 지장을 찍는 사채업자. 그런데 태풍이는 인주의 손바닥을 문지르더니 네 이름 뭐고? 그냥 태풍 상사. 설마 하는 찰나 상사맨. 태풍 상사 상사맨 이라며 손바닥을 종이에 탁 찍어버립니다. 이 장면 마치 안중근 의사의 혈서 수장을 연상케 하지 않았나요? 뭔가 확 밀려오는 쾌감, 도파민 폭발. 정말 남자답고 멋있었습니다. 상남자 기질이 제대로 폭발한 순간이었죠. 사채업자는 그 순간 완전히 밀렸습니다. 눈빛에서 이런 도라이는 뭐지? 하는 당혹감이 역력했어요. 보통 사채업자 앞에서는 기가 죽고 쫄기 마련인데 태풍은 달랐습니다. 당당함 그 자체였죠. 심지어 정찰안의 눈에도 태풍을 보는 시선이 보물을 발견한 듯 반짝임이 보였습니다. 태풍은 회사가 아니라 그 자체가 태풍 상사였다. 여기서 이 장면이 중요한 이유는 태풍이 단순히 태풍 상사의 사장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이 곧 태풍 상사였습니다. 아버지 강진영이 그동안 이끌어온 회사의 정신과 가치관이 온전히 태풍에게 이어진 거죠. 강진영은 어려운 사람을 돕고 마음이 여린 도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 아버지의 아들답게 태풍은 박윤철 대표를 외면하지 못했습니다. 박 대표가 갈고 닦아 만들어낸 다이아몬드 같은 안전화, 그걸 세상에 꺼내 빛을 발하게 할 때가 온 겁니다. 태풍이는 슈박 안전화를 수출 아이템으로 삼아 부산으로 내려갑니다. 품질이 뛰어난 이 제품은 실제로 1990년대 후반 한국 중소기업들이 일본 중동 시장으로 OEM 수출했던 현실을 떠올리게 하죠. 그 설정이 드라마 속에서 밀도 있게 살아나고 있습니다. 태풍이 1억이라는 돈을 만들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사이 함께 부산으로 간 미선이는 태풍의 손바닥 도장을 발견하고 걱정하며 그를 나무라게 됩니다. 하지만 일은 이미 벌어졌고 사채업자와 표현주는 승리하기 위해 온갖 방해 공작을 펼치는데요. 예고편에 보면 안전화를 배에 실어 출발하려던 순간 경찰차도 등장하고 표현준이 등장하는 찰나 정찰하니 모라카노 이제 와서 우리 신발을 못 신는다고 라는 장면이 나오죠. 표현준과 희규는 어떻게는 태풍의 일이 꼬이게끔 시도하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면 태풍이 아니죠. 안전화의 강도를 테스트하는 장면과 함께 그걸 영상으로 담아내는 태풍 상사. 그리고 예고편이 전하는 가장 강렬한 장면은 바로 미선이의 영어 프레젠테이션입니다. 수출을 위한 미팅 자리에서 태풍이와 미선이가 짝을 이뤄 글로벌 시장으로 뛰어드는 모습. 이들이 향하는 새로운 시장은 단순한 국내 납품이 아닙니다. 해외 바이어, 환율, 물류까지 염두에 둔 수출 전쟁터입니다. 1998년 한국 중소기업의 수출 사례처럼 제한된 자원으로 품질과 가격 경쟁력을 무기로 세계 시장을 두드려야만 하는 거죠. 누구는 다이아몬드를 돌로 받겠지만 태풍은 다이아몬드는 물론 광산까지 얻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려면 당연히 외국 기업들과의 수출 협약이 잘 되어야겠죠. 6화에서는 상사맨으로서 첫 발을 내딛는 미선이와 글로벌 시장에 처음으로 내놓는 다이아몬드에 빛나는 장면이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6화를 넘어 앞으로의 전개를 예상해보면 박 사장은 자신의 목숨을 구해준 태풍에게 완전히 협조하는, 아니 목숨까지 내놓을 수 있는 신뢰의 관계가 성립될 것 같습니다. 5화에서 태풍이 안전화 공장에서 특허증을 가져 나왔던 장면을 기억하시나요? 안전화를 돌로 보는 사람들은 필요성을 못 느꼈겠지만 이미 가치를 발견한 태풍은 그 가치를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박 사장은 목숨값으로 특허증을 주려 하겠지만 태풍은 박 사장과 협업 관계를 제안하게 될 것 같습니다. 서로를 살리는 윈윈 전략, 이게 바로 진짜 상사맨의 방식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결국 6화의 핵심은 이렇습니다.
미선희의 글로벌 무대 데뷔 수출 협상력과 영어 프레젠테이션의 진가가 잘 발휘될까요? 태풍이의 리더십 시험. 태풍은 과연 사채업자와 표바코의 압박 속에서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슈박 안전화의 운명 수출품이라는 설정이 어떻게 현실적 위기와 기회로 전환될지, 미선희 집에서의 새로운 일상. 태풍 모자와 미선희 가족의 좌충우돌 감정이 어떻게 전개가 될지 궁금해집니다. 이제 남은 건 태풍이와 미선희가 위기를 기회로 바꾸느냐입니다. 6화는 그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손바닥 하나로 판을 뒤집은 태풍이 이제 글로벌 무대에서 어떤 반전을 보여줄까요? 그리고 비뚤어진 세상의 폭풍 속에서 다시 일어서는 순간, 여러분도 태풍 상사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